이야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서연이라는 어머니들이 참으로 힘들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몸을 희생하며 어떻게든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한번 글을 올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써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으로 젊은 나이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지만 아버지는 물을 좋아하셨습니다. 따뜻한 날씨에는 낚시를 하고 더워지면 수영을 하고 추워지면 물이 얼기를 기다리셨다가 우리와 썰매를 타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강에서 수영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물속으로 가라앉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영을 잘하셨고 지역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호르몬을 들며 구조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강에서 놀 때 누가 물에 빠져도 구해주는 등 관용을 베풀기도 했죠. 그런데 강에서 수영을 누구보다 잘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많은 아픔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슬픈 것이었고 어이없는 과부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혼자 몸으로 동생을 키우다가 사고가 있었을 때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 가족을 위로하고 안타까워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뒤에서 수긍도 했어요. 물론 대놓고 그런 얘기를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없는 곳에서 아기를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한 얘기를 물러선 분이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소동도 있었어요. 제발 그렇지 말아주세요. 제 야들어 나에게 하트 없는 소리 오지마. 진짜 이 형이 영안이야. 잣떡하면 죽어갔나. 그냥 지나가게 미생개천 개천으로 던졌어. 야들어. 상처받았어. 진제이 벌람야. 잘못 받았어. 영시구비오. 구비 안에 열이 없다고 껄끄럽다. 아니 형, 위로하려고 왔는데 너를 반속으로 못 보시겠구나. 애기 바람을 잡지마. 목격자 없이 떠서 나무로 동정해서 뭐해 뭐하노. 이해 안 돼. 일어나서 머리로 아야연 당력을 공부어이. 이따구로 지내지마. 아이고, 까추럽게 있는 이상난 내게 표슬 건다는 것을 아고 싶었어. 뜻이 있나 봐요. 왜 그런 소문을 퍼뿜어. 아니, 따니도 왜 널 둥들어를까? 사실 맞죠. 내가 무슨 잘못했겠니? 이거 뭐예요? 형 수에 큰, 이게 형 욕구려요. 걸려 풋보 씨밭, 수똥이나 처물게. 외부의 구배는 어떻게 남는데요. 때맣게 어찌 그럴 수 있다고. 니도 절로 오면 그저 너 지리도 아니게 새야월. 개업은 상받는 사이에 비협이, 될 보녀는 많거사오. 닭인 말하지 말고 돌아가는 마루로 앉아. 너도 슬깃하게 산산갈거 비위는 물러주려고 썰려진 거지. 내려앉아수 연토비승의 고를 웃으려고 이랬다. 들려오니까 오리발거 뽀만이 한 선에 인내원 서선하니 무엇이나 모를 줄 알았어. 너 어머니도 쓰리고 싶어하 썼는 동전 상중이 네가 뭘 일려 후엔 놔굴려 시카데이터 위에서 돌솥기를 날렸구나. 아이고, 형님은 지금까지 위로를 들려주러 온 거야? 날 바로 부르지. 어떻게 위로는 손님 해빙에게 하물며 그랬네. 내 같은 한은 안 오돌이고 자리에 앉지도 않아. 일이명 입신공산주에게 목습 잡고 있네. 즉석에서. 나가라고 하더니 유일한 남편이어서 아까워 죽겠다. 급히 나갈게. 어머니께서 장례식장에서 뒷말하는 사람 잡아들이라며 혼주를 내주셨다. 어린 두 딸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억지로 참지 않으려고 했어. 사람들이 뒷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동네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을 혼내주시는 엄격한 어머니였지만 나는 상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동네가 좁아서 어떤 이야기든 퍼져들어왔고 어머니는 그런 것을 뼛속까지 나타내곤 했어. 어머니는 뒷배를 보호하고 제 동생과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 90년대에 혼자 두 딸을 키운 과부가 되는 것은 주목받는 주제였어. 아버지는 농사지어 돈을 벌고 왔지만 그 정도만큼 벌이 없어도 돈 벌어야 했어. 농사지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만 우리 가족은 다르게 했어. 엄마는 말이 장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빠는 잘하시는 것들을 하시던데 우리 엄마는 비슷하게 흉내내시려고 했더니 작물들이 모두 매가리가 없이 죽어버린답니다.
결국 엄마는 큰 결심을 내리셔서 우리 집과 밭을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놀이공원도 있고 엄청 큰 빌딩도 있고 매점들도 많다는데요. 서울로 가는 꿈을 꾸던 우리 자매는 엄마의 말에 기뻐했습니다. 서울로 간다면 지금처럼 꽃을 따거나 개구리를 잡는 것은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놀며 간식을 먹는 재미는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와서는 도시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풀밭에서 뛰어노던 개구리와 매미 잡는 일도 이제는 공부에 집중해야 했죠. 서울에 살던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유치원을 다녀서 한글을 완벽히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논밭에서 놀던 중에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다 배우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 아이들에 비해 우리 자매들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겠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알림장을 받아 적으라고 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미리 배워서 또박또박 잘 쓰는데 한글을 대충밖에 몰랐던 저는 매일 알림장을 개판으로 적어야 했죠. 수업 진도도 따라가기 힘들었고 받아쓰기 시험도 맨날 20점이나 30점을 받아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너희가 그렇게 학교에 나가서 개판짓을 하면 못 보겠다. 서울에 자리를 잡았으니 공부를 시켜주겠다. 집과 땅을 팔아서 너희 학업을 위해 돈을 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자매는 서울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했어요. 그래서 매일 같이 충청도를 그리며 살았죠. 지금은 애들이 놀이터에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지만 우리 어머니는 놀이터 가지 말고 공부해. 뒤처지면 안 돼, 대비 없이 자랐지만 뒤처지면 안 돼 라며 엄격했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이후로 우리에게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엄식하게 자라서 공부를 시작한 뒤에 저희 자매는 성적은 많이 올랐지만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때 8, 9살 때는 더 많이 놀고 싶었는데 학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학원을 설명할 때 집에서 공부하는 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치열하게 살았고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재난이 되었지만 동생은 그를 조롱하고 얼마나 뱃속이 차고 얼마나 강한지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생선의 비린내 때문에 더 힘들었지만 어머니는 저를 위해 노력했고 그것을 존경합니다. 창고에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던 콩떡이 동생은 항상 자신을 내지 않고 아이들과 싸움을 벌이면서 편안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이러한 행동을 막으려고 애를 써야 했고 운명이었던지 저희는 생선장수의 딸이라는 사실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모욕당했습니다. 우리는 비린내와 생선 종류의 별명을 얻어 매번 창피를 겪었죠. 이제 인어공주라고 불러주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것은 아닌지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실을 잊고 고생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친구들과 시장에 가면 어머니가 생선 비늘이 많이 붙은 앞치마를 메고 떡볶이를 사주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어려운 시기를 겪은 끝에 성숙해지고 나니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고 우리의 대학 학비까지 모두 제공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딸이 2명이나 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딸들이 취직하여 돈을 벌면서도 한동안 생선 가게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번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어머니가 자신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들에게 생활비를 내게 하는 것이 아깝다며 결혼 준비를 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딸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 사이의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30대가 넘게 되었을 때 우연히 회사의 거래처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우리는 도면을 그려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고 허락을 받으면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맡긴 후 건물을 세우곤 했어요. 우리가 그린 도면대로 건물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마주쳤고 함께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는 노동자로 보일지언정 그 일에 기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기술이 필요한 일이기에요. 특히 제 남편은 시멘트와 같은 재료를 다루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그는 기술을 통해 인정을 받았고 잘 벌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학에 가지 않고 23세부터 33세까지 군에서 근무하며 기술을 익힌 사람이었죠. 마찬가지로 저도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남편과 협력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했지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정을 살아가는데 아무 무리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나는 둘 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너무 화를 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냥 우리 둘이 좋아서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이 다 그저 표면적인 것들이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를 잘 알아가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결혼 후에는 돈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돈께서는 시장에서 장사를 얼마나 오래 하실지 물으셔서 혹시 제가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용돈을 요구할까봐 걱정했어요. 저가 취업해서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했을 때에도 저를 못 믿으시는 분이셨는데 결혼 후에는 생활비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게 몰랐던 거겠죠?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일을 하시는 것이 귀찮아 보이지 않으셔서 자식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친정 어머니는 그리 되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생선을 팔면서 우리를 대학까지 다 졸업시켜 주셨는데 노후를 위해 작은 것들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을 팔아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없어요. 저희는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빚을 지고 대학에 보내진 않았어요. 어머니가 돈을 달라 했던 적은 없어요. 어머니가 왜 걱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노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생선 장사에서 얼마나 버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를 의지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하신다면 나중에 힘이 빠지셔서 장사를 못하게 되면 우리 자식으로서 조금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 일일까요? 우리 어머니이니까 애써서 살겠지만 확실히 이야기해보아야 했는데 생선 장사에서 수익이 어떤지에 대해 물어봤어야 했지요. 우리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 돈을 달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고생해서 벌어온 돈을 나누어 쓴다는 것도 뻔뻔하게 생각할까 봐 걱정됩니다. 친정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생활비를 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야기도 해봤고요. 지속되면 안 되고 참기 힘든 일일 것 같아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친정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 어머니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생활비는 제가 드리고 싶어서 자진해서 드리겠다고요. 아직은 떡 한 이 집을 해드릴 수 없는 주머니 사정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평생 실제로 집도 있으시고 생선 장수한다고 해서 돈이 부족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니, 왜 날이 오해한 거라고 말해? 방송을 보면서 생선을 파는 것이 힘들고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이지. 남아 얼마나 남아있겠니? 그런 말이 아니야? 돈 문제는 아니야? 내 어머니가 평생 가셨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도 부담되지 않고 말이야.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어쩔 수 없어.
어쨌든 사돈 생활비가 먼저였다는 말이지. 아니야, 그 마음 평생 가도록.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도 상당히 걱정스러웠던 게 있었어. 그건 생활비보다 더 큰 문제였어. 바로 시집간 첫째 딸이라는 문제가 있었어. 이 딸이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뭐지. 아주 경의가 담긴 표정이었어. 말하자면 20대 초반에 사고를 치고 결혼한 집이었어. 돈도 없고 집도 없이 결혼한 게 아닌가? 아직도 새 방에서 힘들게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말로는 둘째를 낳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가 신경 쓰지 말랬대. 엄마, 아이 하나 더 낳을까? 아이가 좀 컸잖아. 그 어린애기가 너무 보고 싶어. 이제는 다 크면서 사근사근하게 구지도 않지만 갓난아이를 안고 오는 게 너무 그리워. 그 소리를 듣고 별로 새로운 아이를 낳아서 재미를 볼까? 미친 소리나. 아이를 하나 키우는 게 돈 없어서. 버거워하는 주제 누굴 힘들게 할 생각이야. 그리고 내가 가난하게 키울 때 뒤 제대로 돌보이나 했어. 맨날 나한테 맡기고 나가 놀기만 했지? 원래도 우리 집에 찾아오면서 애 하나 더 낳으면 얼마나 더 찾아올 거야. 나도 내 시간 좀 보내고 살자.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애 맡기고 나가 놀 생각하지 말고 말이야. 내가 아주 속이 터져 죽겠다. 죽겠어.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집 하나 떡 하니 샀으면 몰라. 새빵 살면서 무슨 애를 또 낳겠다고 그래? 아유, 찬소리. 내가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꺼내겠다 알겠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런 신우도 정말 대책 없었죠. 아무튼 결혼을 하고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놈의 시댁은 전생에 무슨 물기 신이었다. 자꾸 저희 친정집 사정을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어버이날이나 명절만 되면 저에게 단골 질문이 나라곤 했었죠. 너네 친정에는 마리아 용돈 얼마나 지어드렸나? 너네는 뭐 받아온 게 있기는 하냐? 돈은 좀 찔러주시니 혹시 그 생선으로 받은 건 아니지? 아, 어머님, 너무 말을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명절이라도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용돈도 따로 챙겨주셨어요. 물론 저도 용돈을 드렸으니까 또이또이 마녀. 흥그래도 양심은 있으시구나. 근데 너희는 언제 아이를 가질 생각이니? 만약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말이다. 너네 친정에는 못 가겠다 입덧할 때 생선 비린내를 어떻게 맡겠니? 내가 말이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입국 다물고 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도 생선 비린내가 어찌나 진동을 하던지 티를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아주 그냥 몸에 배인. 어느 가냥 바닥 생선 파는 데나 괜찮은 생선이 어디 있겠니까? 저는 시장에서 생선을 산 적이 없어. 지금까지 병원석 한 적도 없어요. 실로 부담스럽다의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네요. 제가 할 말씀입니다. 식중독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건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맨날 먹어서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생선집 딸이라서 제대로 된 생선을 못 맞고 맨날 대가리나 남대 안 먹는 부위를 가져와 먹은 것일지도 몰라요. 두 사람이 제 앞에 두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미친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 집안에서 그렇게 막 말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싶어도 예의를 지켜야죠. 아무리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라 해도 그냥 넘겨버리면 호구가 되는 거라 친정어머니가 말했었어요. 정말 평생 바뀌지 않은 성격을 결혼 후 시어머니와 바꾸고 있던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순간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왜 이 사람들에게 존칭을 써주고 존대를 해줘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자꾸 반말로 악을 쓰고 싶었지만 그러진 못했죠. 하지만 언젠가는 난동 부릴 것이다 결심했어요. 왜 제대로 된 생선을 못 먹게 했는지 받겠어요. 리 시장에서 장사한다 해도 위생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비싼 생선도 판답니다. 엄마도 생선 한 마리라도 사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사과를 해도 친정어머니를 모욕한 그 말들을 다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런 건 경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려. 우리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는 생선 가게들은 다 위생이 좋지 않다. 그래서 말야 굳이 생선을 사다 달라고 했다가 먹고 병들게 하면 그건 또 누구에게 얘기해? 미리 조심해야지. 내가 잘못한 말이 뭐가 있어? 그래, 그러지 말고 흥분 가라앉혀봐. 누가 생선 나눠준다고 했나요? 형님에게 생선 들릴 의향도 없으니 김치국 드세요. 우리 엄마가 용돈 요구 안 하듯이 나도 그렇게 요구 안 하니까요. 단호하게 말했더니 모두 꿍시렁꿍시렁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해줄 물건만 건네주고 나왔어요. 정말 분노했다. 1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직업에 귀천 어디 있어 자랑하는 친정어머니 욕보이는 게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결혼 1년 지나고 임신했는데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임신도 했는데 어머니가 친정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아이한테 생선 냄새 없다에 피부에 물고기 비닐 붙은 것처럼 오돌토돌할 수도 있으니 어떡하냐 하고 손주 생각을 한다고 말하니까 귀담아 들으라고. 난 사돈이니까 조심해야지. 어머님이 몸조리 해주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을 때마다 수박 따거나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비늘처럼 내 피부가 오돌토돌하게 붙은 것처럼.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려. 우리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는 생선 가게들은 다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머니 제발 저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미 아이가 나왔으니 괜찮고 먹고 싶은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다면 그냥 하세요. 그저 손주에게 비린내 물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언제 상식 없는 짓을 했겠어요. 본인이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친모님은 무시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시어머니의 신경 아주 그냥 못 참되게 팍팍 티가 났어요. 거기까지만 했다면 제가 적당히 말을 다 한다고 끝났을 텐데 선을 넘었어요. 친모님은 일찍 귀남을 잃으셨나 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사람이 하는 짓일까요? 솔직히 안 맞는데 말이죠. 과부가 되셨으니까 이런 시기에 가까이 계신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남자랑은 인연이 없을 것 같고 자식도 딸만 들리고 남편도 먼저 하늘로 보내셨으니까 그러시는 거겠죠. 괜히 임신한 저한테 부정이라고 막 그러셔도 왜 하시는 건가요? 내가 좀 피하도록 잘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유 왜 이렇게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불편한 말을 해가면서 서로 기분 상하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요? 친정 어머니께 이런 이상한 저주가 붙었다고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세상에 팔자영에 이런 걸 믿는다니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건가요?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갑자기 화를 내길래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마 이런 마음일 거야. 미리미리 마음을 닥치는 대로만 하면 나쁠 것 없는 걸 어머니 정말 대단한 소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고 솔직히 말할게요.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집안이 맞지 않니? 모양 빠지고 있어? 나도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편할까? 그러니까 불편하다면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할 뿐이니까요. 어머, 맞게 지금 뭐라고 했는지. 가만히 듣자 하니까 우리 엄마가 잘못한 말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입 다물려고 했다고요? 할 말도 있고 못할 말도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 앞에서 대놓고 형님 같으면 어머니가 형님 시골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참을만 하다고요? 그러면 자식도 아니잖아. 저도 똑같이 제 가족을 욕하고 무시하는 걸 참지 못하니까 하는 말인데. 왜요? 아주 단지 일로 편먹고 싸웠다고 하고 있어? 사람이 뇌가 없고 상황이 없어도 그렇지 않겠어? 어떻게 친정 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임신 기간 동안 일부러 친정 어머니 곁에 붙어 다닌걸? 우리 친정 어머니의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이피를 했는데도 친정 어머니 몸에서 나는 비린내는 괜찮다고. 이게 진정한 가족의 힘이라고 생각될 만큼. 어쨌든 임신 기간 내내 친정 어머니가 해준 밥이나 친정 어머니가 구워준 생선이요.
일부러 보란 듯이 더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밥 먹으며 시댁에서 말을 못해 대통요 10달 동안 품 안에서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했고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하게 자랐어요. 내 아이의 생일을 맞아 친정으로 가던 중 친정 어머니께서 세심한 배려로 챙겨주시며 건강을 챙겨주셨어요. 남편은 바빠서 아이의 얼굴을 충분히 볼 기회가 없었지만 친정 어머니의 도움 덕분에 크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 또 친정 어머니만큼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속상해하며 말하지도 못했죠. 거기에는 다툼으로 더 이상 품에 안겨주는 것도 없고 이런저런 일로 친정어머니를 무시하게 되었던 지난 일들이 생각나면서 눈치를 보게 되기도 했어요. 이후에는 집에 손주를 보러 자주 올 수도 없었죠.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솔직히 고되고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신 기간 동안도 친정어머니 걱정이네 어쩌노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아이의 피부가 걱정된다며 이런저런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그런 방법을 통해 얘기를 해서 정말 이제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지네요. 어머님을 미워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도 똑같이 미워하게 될까 봐 걱정돼요. 울적하게 우리 손주를 봐간다 라는 말이 항상 걸림돌로 나를 서면 그럴 때마다 생선 비린내가 올라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마음이 편했어요. 우와, 이야기가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 정신 나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남편이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그 후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사라지고 아이가 가엾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애고를 중요시하여 자신의 집안이 가부가 될 것이라며 가족을 위로하거나 도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거제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결혼 후 소외나 얕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터뜨렸습니다. 아내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충격을 받았고 엄마의 행동을 상상조차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를 목격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하고 화가 나며 시어머니를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가 바라봐도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도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안전사고로 사망했고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는 아이를 데리고 찾아간 아내를 시어머니가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문이 가부가 될까봐 얼굴을 거들 뿐 가족을 위로하거나 자신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우선시하며 가족을 돌보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부디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자야 너희 어머니가 낮아 눈에 비치더군. 그래서 내가 무시하고 너희들을 결혼시켰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을 살려야겠어. 너희 집안에 그런 비근가 흐르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내 아들 돌려내.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그 말을 들은 나의 이성이 날아버렸다. 그래서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이를 실행에 옮겼어. 사고라고 몰래 말하지 마. 나는 내가 지금 억울하고 슬플 것 같지 않냐고.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지만 나는 남편도 잃고 아빠도 잃었다고. 내가 제일 슬프고 힘든데 내 머리채를 잡느냐고? 손을 흔들며 싸우니까 시아버지와 친정어머니가 달려와 저희를 떨어뜨려 놨어. 장례식장에서 고부간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은 보기 흉한 일이니까. 하지만 경관망동인 신우가 끼어들었어. 왜 막느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우리 엄마도 평생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을 잃었는데 형님이 이상하게 말했네. 어머니가 왜 억울한가? 나는 남편을 그렇게 만든 적은 없는데 사고로 그런 것이야. 그래서 왜 다 나한테 씌우는 거야? 과부 팔자가 딸에게 붙은 거야?
어째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딸은 건축 사무실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나랑 별로 다를 것 없는 삶을 산다고. 내가 우리 딸을 시장에 물려둘 것 같아서 누구에게 화를 푸는 거야? 천박한 저런 연패들과 사돈을 맺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우리 아들만 불행하게 죽었지? 오래 살란다면서 다치는데 거리 난 곳 하나 없이 살아둔 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이게 다 과부 팔자를 물려받은 탓이라고. 정말 이젠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잘 됐어. 앞으로 천박한 인연패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줘. 장례가 끝나면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게 좋겠어. 내가 너희 얼굴 볼 일은 없어. 왜 우리 아들을 챙겨 먹은 놈들 얼굴 보고 살아야 한담. 나도 인형 꼴 같이 보기 싫어. 하던 말이 있잖아. 장례식 세일간 너희 얼굴 볼 일도 싫은데 인연패들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을 챙겨 먹은 놈들 저 집안에서 과부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장례가 끝나고 남편 땅에 두고 와. 저 시어머니가 내게 이렇게 말했어. 너 얼굴 볼 생각은 없지만 우리 아들 닮은 손주 얼굴은 보고 싶어. 한 달에 한 번 손주를 우리 집 앞에 두고 가라고 그 말을 무시했는데 그 뒤로 한 달에 두세 번씩 전화해서 손주 왜 안 데리고 오냐고 난리 치더라고. 어느 날 아이를 후다닥 데려가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이를 문 앞에 내려놓고 갔다 와? 정신 차려야 되죠. 아이가 더 큰 뒤에 보고 싶다고 스스로 표현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죠. 당신이 우리 손주랑 얘기할 때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떠나면 우리 손주 생각 들어주실 거예요. 말아요. 너가 키우다가 우리 손주 목숨까지 안 날 거야. 우리 손주를 나도 키울게. 과부의 비가 내리는 집에서 우리 손주도 잘 지내게 할 거야. 이렇게 상황이 변할 텐데 너는 전화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면 모욕죄로 고소할 거예요. 시어머니 번호 차단했는데 우리 친정 어머님께 전화해 난리를 쳤어요. 몇 번 참았지만 4개월이 넘었는데도 사고로 사라진 자식 풀이를 한다면 우리와 친정 어머님에게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지나친다면 우린 엄마 집에 누군가가 이사 온다며 진 빠지고 난리를 치고 경찰마저 왔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올케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누가 올케라고 전화해서 찾겠다고 했어요. 가족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얼굴도 안 보고 살자고 했던 건데? 언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서야 왔다고 올케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안 그랬던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가족을 건드리는 걸 참을 수 없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가족의 집을 팔았어요. 제 명의이지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제가 팔았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와 신우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어요. 내가 뭔데 우리 아들이 준 집을 팔았다니.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려놓으라고 할까요? 이미 제 명의로 받아서 세금도 내는 집인데 어떻게 할까요? 누가 말하든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안 하려 해서 팔았어요. 이미 제 명의인 집이니까 안 살려고 팔았어요. 그 집이 우리 아들이 준 집이라고?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없는 걸 확인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비린내도 주르륵이야. 상관없죠. 그런 인간의 집에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신도 나한테 영향받았다면 어떡해? 그땐 내 탓이잖아. 집 팔았다고 집에 머무르면 문제가 있죠? 경찰서에 끌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없다며 물건도 없는데 곧장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알아야 한다며 입을 가린 망덕한 말이라면서 집을 내쫓아 달라고 하지? 왜 난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을 가만히 들어주어야 하는지? 그럴 필요 없어. 남편 된다고 한 것도 그들이 먼저였고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는데 아줌마 입방정으로 이런 일이 되었다는 거 왜 아직도 몰라요? 나에게 사과하세요. 내가 왜 너에게 사과를 해야만 해? 절대로 못해 됐어. 그 집이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정말 2번 다시는 얘기하지 말자. 그러더니 나갔다고 해.
사실 저에게 제대로 진심으로 사과만 했어도 어떻게든 제가 집을 얻을 돈은 쥐어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남편이 이런 결말을 바라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쫓겨난 시부모는 어디로 갈 것이겠어? 결국 증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 어떻게 알았느냐고. 신우가 죽는 소리를 내면서 나에게 연락을 했거든. 어해. 정말 미안해. 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갈 곳 없어. 내가 우리 남편 눈치가 보기 싫어서 살 수 없어. 우리 엄마 좀. 어떻게 될라고? 아, 도와주라 제발. 근데 그렇다면 뭐예요? 정작 시어머니는 증인의 집에서 사는 게 날 사과하는 것보다 번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야? 그 놈의 자존심이 뭔지? 나이 먹어서 집도 없이 딸네 집에 얹여 살면서 눈치밥 좀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네요. 적어도 언젠가는 나에게 자존심 부린 거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나중에 울고불고 나에게 빌어봐야 절대로 봐줄 생각은 없습니다. 나를 과부 운운하며 우리 집안을 깔보인 사람에게 나가 아량을 베풀 필요 없어. 그들이 눈치를 보며 살아라. 마음 줄 서는 제바. 아니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시부가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기만 한다면 충분해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죠. 저도 한재 씨의 헬멧을 빌리기 위해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엄마, 저 밖으로 나가시렵니다. 감사합니다.